혹시 여러분은 아주 어릴 때부터 넌 참 애가 어른스럽다 라는 말을 칭찬처럼 듣고 자라셨나요? 아니면 우리 딸, 우리 아들 덕분에 엄마가 살지라는 말을 훈장처럼 가슴에 달고 사셨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심장 가장 깊숙한 곳을 찌르는 아주 아픈, 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기록이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른스러운 아이를 기특하다고 말합니다. 투정 부리지 않고 부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집안일까지 돕는 아이를 보며 주변 사람들은 부모님이 자식 농사 참 잘 지었다며 부러워하죠. 하지만 심리학의 세계에서 이 어른스러운 아이라는 말은 때로 가장 슬픈 비극의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부모화된 아이, 즉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의 생존 투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7살짜리 꼬마 아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오늘 점심 메뉴가 무엇인지,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를 고민할 나이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엄마의 표정부터 살핍니다. 엄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져 있으면 아이의 심장은 덜컥 내려앉습니다.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아이는 방 안에서 귀를 쫑긋 세우고 거실의 공기를 읽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것 같으면 잽싸게 달려나가 재롱을 떨거나 혹은 동생의 귀를 막아주며 괜찮다고 속삭이죠. 이 아이에게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매일매일 전략을 짜야 하는 전쟁터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부모의 부모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화의 시작입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 않나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존재가 가장 보호해줘야 할 존재를 돌보고 있는 이 역설적인 상황 말입니다.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단순히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내면에서 무언가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깊은 여정이 끝나갈 때쯤 여러분이 그동안 왜 이유 없이 공허했는지, 왜 쉬는 것이 그토록 죄스러웠는지, 그리고 왜 사랑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편했는지 그 모든 비밀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부모화된 아이들의 뇌는 일반적인 아이들과 조금 다르게 작동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이들의 뇌는 늘 비상사태입니다.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라는 부분이 24시간 풀가동되죠. 보통의 아이들이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세상을 탐색하며 전두엽을 발달시킬 때 부모화된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이라는 변수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이것은 지독한 생존 본능입니다. 아이에게 부모는 생존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감정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우울하거나 혹은 알코올 중독이나 폭력 같은 문제를 안고 있다면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아이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통째로 제물로 바쳐 부모의 감정적 평온을 삽니다.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은 이 과정에서 아이의 진짜 자아는 껍데기만 남고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거짓 자아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가면이죠. 이 가면은 너무나 완벽해서 아이 자신조차 자기가 정말로 그런 줄 알고 자랍니다. 나는 원래 착해. 나는 원래 남을 돕는 걸 좋아해. 라고 스스로를 속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단 한 번도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진짜 아이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이 아이가 30살, 40살의 성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은 사회의 엘리트일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는 일 잘하고 책임감 넘치는 팀장님, 친구들 사이에서는 언제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천사 같은 친구, 배우자에게는 헌신적인 남편이나 아내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들이 보기엔 완벽한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성취를 거두고 아무리 칭찬을 들어도 그 구멍이 채워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받는 모든 찬사와 사랑은 진짜 내가 아니라 내가 쓴 가면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나의 유능함을 좋아하고 나의 배려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부모화된 어른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무능해지면, 내가 만약 징징거리면, 내가 만약 도움을 요청하면, 그러면 저 사람들도 부모님처럼 나를 떠나거나 나를 비난하겠지. 이 지독한 불신이 이들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은 쉴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침대에 누워만 있어도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뭐라도 배워야 할 것 같고 집안일이라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 자신을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에게 존재 가치는 오직 쓸모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는 나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는 공포가 무의식 깊은 곳에 박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남들에게는 관대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칼날 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나요? 남의 고민은 밤을 새워서라도 들어주면서 정작 내가 힘들 때는 입을 꾹 다물고 혼자 술잔을 기울이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심각한 정서적 탈진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나타납니다. 부모화된 성인들은 묘하게도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소위 말하는 나쁜 남자, 나쁜 여자, 혹은 경제적으로 무능하거나 정서적으로 심하게 결핍된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어.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해 줄 거야.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구원하지 못했던 실패를 성인이 되어 다른 사람을 통해 만회하려는 강박적 반복일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늘 참담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신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짜내다 결국 하얗게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자책하죠. 내가 부족해서 저 사람이 변하지 않는 거야. 정말 이보다 더한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이 지독한 사슬을 끊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이러니하게도 부모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심리적 호적을 파내는 일입니다. 여기서 호적을 파낸다는 건 천륜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모의 인생과 나의 인생을 완전히 분리하라는 뜻입니다. 부모님이 불행한 건 부모님의 선택이고 부모님의 역량 문제입니다. 당신이 7살 때 재롱을 덜 떨어서 엄마가 우울했던 게 아니고 당신이 성적표를 잘 못 받아와서 아빠가 술을 마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그냥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감정을 책임질 의무가 단 1g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거대한 바위를 아이의 몸으로 대신 짊어졌던 겁니다. 이제 그 바위를 내려놓으세요. 그 바위는 원래 당신께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과정은 애도입니다. 잃어버린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 충분히 슬퍼해야 합니다. 남들처럼 투정 부리고 떼쓰고 사랑만 받아야 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느라 날려버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통곡해야 합니다. 내 안의 어린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주세요. 미안해. 너무 일찍 어른이 되게 해서 정말 미안해. 이제는 네가 울고 싶을 때 울어도 돼. 내가 지켜줄게. 이 과정은 생각보다 고통스럽습니다. 평생을 착한 아이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부모를 거부하거나 자신의 욕구를 앞세우는 건 마치 죄를 짓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죄책감은 가짜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인생을 사는 건 죄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인간의 정신적 발달 단계를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로 비유했습니다. 낙타는 남이 얹어준 짐을 묵묵히 지고 가는 단계입니다. 부모화된 아이들은 평생을 낙타로 삽니다. 사자는 그 짐을 던져버리고 나는 원한다라고 외치는 단계죠. 하지만 최종 단계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순진무구하며 망각이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유의처럼 즐기는 존재죠. 여러분은 이제 낙타의 등에서 짐을 내리고 사자의 포효를 거쳐 비로소 자기 자신이라는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인 실천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하루에 딱 3번만 거절해보세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케오피 마시러 갈래? 라는 질문에 가기 싫으면 아니, 나 지금 좀 쉬고 싶어 라고 말해보세요. 이것 좀 도와줄래? 라는 동료의 부탁에 내 업무가 바쁘면 미안하지만 지금은 어려워 라고 말하세요. 처음에는 심장이 벌렁거리고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봐 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한 건 당신이 거절해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당신이 적절하게 선을 그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늘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사람은 편한 사람일 순 있어도 존중받는 사람이 되기는 힘듭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치를 성과나 타인의 인정에서 찾지 마세요. 그냥 소파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낄낄거리는 당신도, 밥을 먹다 흘리는 당신도, 가끔은 게으름을 피우는 당신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존재의 이유는 오직 존재 그 자체에 있습니다. 태양은 누구에게 칭찬받으려고 빛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태양이니까 빛나는 거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거울이 되어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대신 닦아주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밤마다 부모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울던 그 작은 아이를 이제는 당신이 안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남들을 구원하느라 정작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당신 자신을 이제는 당신이 먼저 건져 올려야 합니다. 부모화라는 감옥은 문이 안에서 잠겨 있습니다. 열쇠는 당신의 손에 쥐어져 있죠. 그 열쇠의 이름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지금까지 이타심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면 이제는 건강한 이기심을 발휘해 보세요. 내가 행복해야 남도 행복할 수 있다는 그 평범한 진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세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 한구석이 찌릿하거나 눈물이 고이신다면 그건 당신 안의 아이가 드디어 나를 좀 봐달라고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더 이상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해결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균열을 내길 바랍니다. 그 균열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가 당신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그동안 혼자 무거운 짐을 지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그 짐을 내려놓고 당신만의 가벼운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혹은 내 이야기도 들어달라고 외치고 싶은 마음이 드신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세요. 누군가에게 내 아픔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치유는 시작됩니다. 제가 정성껏 읽고 당신의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단한 마음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 되기를 저는 언제나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통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